따라서 오늘부터는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됐어요. 예. 네네. 뭐 여러 가지 쟁점도 있습니다만은 저 의견서를 최순실 씨가 제출했는데 법원에서 이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네네네. 의견서를 냈다고요. 건강 이유를 댔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변호인과 이제 검찰 측만 이제 공방이 시작됐어요. 당분간 저는 이제 이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아예 재판 거부를 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또 그때는 헌재에서도 증인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입을 열면 뭐 대화제가 됐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예. 그 국민들이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 과정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를 많이 얘기했는데 본인이 좀 불리하다든가 또는 이제 재판에 응하고 싶지 않을 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2심 시작과 동시에 자, 욕창이 몸에 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일종의 피부 염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장시간 재판정에 앉아서 같은 자세로 계속 이제 이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몸이 안 좋아졌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2심부터는 좀 일과 중에 끝낼 예. 수 있게 해달라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심야까지도 이제 많이 이어졌고요. 재판이 워낙 장시간 빈도수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일단은 이게 일종의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가자라고 하는 전략은 이번 그 건강상의 이유에서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2심도 제가 보기엔 최순실 씨의 경우에는 뭐 1심과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필요할 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 오히려 이제 지금 혐의와 관계없는 이야기도 막 쏟아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본인이 불리할 때는 입을 닫고 이제 이런 경우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건강상의 이유는 계속 그게 핑계이든 혹은 또 실제이든 최순실 씨가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아마 네. 어떻습니까? 네네. 저기 재판 중에 피고인이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판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을 좀 단축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재판부가 보통 받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구체적인 그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와 같은 그 욕창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병보석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 예. 실제로 지금 본인이 욕창 주장이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구치소 내에서 의무 그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내부에서 확인이 그 어떤 그 처치가 안 될 경우에는 원외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수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병보석을 신청할 여지도 없진 않은데요. 다만 1심과 달리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1심만큼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심은 벌써 지금 6개월 해서 예. 거의 뭐 그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미 그 형사사건 항소심은 민사사건과 달리 이른바 사후심이다라는 그런 그 성격이 강해서 증거 조사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상 1심에서 증거 조사를 했던 그리고 1심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불러서 하는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항소심 그 기간이 한 6개월입니다만 6개월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아마 항소심은 6개월까지 가지 않고 지금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1심보다는 조금 그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 기일을 잡는 것이 조금 더 그 최순실 씨의 요청도 있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여유 있는 일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늦어도 올 가을 이전이면은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뭐 빠르면은 늦 여름이 끝날 정도면은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최순실 씨가 항소심에 대비를 해서 보강한 변호사가 있는데 선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뒀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1심 대기 검찰에서 그 조사를 받을 때 독일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지금 현재 있는 그 이경재 변호사님 이외에 여러 분이 선임이 됐습니다만 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사임했던 것이 네.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소동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형사적으로 상당히 정치적 비중이 있는 사건을 많이 변론했던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그 박지원 의원 대북 특검 송금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동생인 박지만 씨의 그 형사 사건도 변론을 했고 네. 또 얼마 전에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된 김종덕 전 그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형사 사건을 했는 등 형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해안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변호인을 보강 차원에서 했던 것으로 미뤄 짐작되는데
아직까지 본인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전례에 비춰봤을 때의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 지나치게 쏠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떤 염려했을 수도 있고 사실 그 지난 그 검찰 수사 때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 변호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도저히 일반 그 변론을 못할 정도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그 지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임했다는 그런 후문이 나왔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변호인 선임을 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또 그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한 그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 씨로서는 뼈아픈 어떤 그 뼈아픈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네. 최순실 씨 변호인단에게 유형 무형의 어떤 압박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추측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